중앙군사사령부의 지하 심층부, 외부 전파까지 차단된 철문 안쪽에는 낮과 밤의 개념조차 희미한 거대한 작전 회의실이 있었다. 벽면을 가득 채운 디지털 전술 지도는 푸른빛과 붉은빛을 번갈아 토해내며 공간 전체를 서늘하게 식혀냈다. 공기는 기계의 열기와 금속 냄새로 무거웠고 그 안에서 숨을 쉬는 것조차 하나의 규율처럼 느껴졌다. 회의실 중앙에 길고 넓은 타원형 테이블 상석에는 이 부대의 절대 권력자, 조경민 중장이 앉아 있었다. 그의 오른편과 왼편에는 육군 내에서 실세라 불리는 장군 5명, 일명 오성회가 자리하고 있었다. 장태식 소장, 윤병수 준장, 오인호 소장, 민광철 준장, 서기훈 소장. 그들의 표정은 마치 오래 굳어진 돌처럼 단단했고 서로를 통해 완성되는 하나의 방벽 같았다. 그리고 그 끝자리, 오성회의 장벽 너머에 외따로 앉은 인물이 있었다. 회색빛 조명을 그대로 머금은 단정한 얼굴, 흐트러짐 없는 군복, 차가울 정도로 침착한 눈동자, 새로 전입은 한서윤 대령이었다. 겉보기에 그녀는 조용하고 무난한 후방 군수 장교에 불과했다. 하지만 방 안의 누구도 그녀가 이 자리에 앉기 위해 어떤 그림자 속을 지나왔는지 알지 못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벌어질 일이 이 거대한 조직의 운명을 뒤흔들게 될 것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회의는 지루하게 흘러갔다. 보고는 형식적이었고 질문은 건조했다. 실제 문제는 묻지 않으며 책임은 말하지 않는 일종의 침묵의 의식 같았다. 모두가 조경민의 눈빛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그의 입꼬리가 1cm만 내려가도 방 안의 온도는 즉시 얼어붙었다. 잠시 후 조경민이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다. 그 리듬은 느렸지만 그 안에서 묘한 목적성이 느껴졌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서류 하나를 들었다. 마치 오래 기다려 온 순간이라는 듯. 새로운 한 대령.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게 흘러나왔지만 그 속에는 뱀 이빨처럼 날카로운 의도가 숨어 있었다. 멀리까지 오느라 수고했네. 들으니 참 기쁜 산속 후방 군수부대에서 오래 있었다고 하더군. 우리 사령부에는 유익한 경험을 가져다 주겠지. 오성회의 장군들이 동시에 피식 웃었다. 그 웃음은 환영의 기색이 아니라 너는 이미 판 위의 말이다라고 알려주는 잔인한 신호였다. 조경민은 말의 톤을 낮추며 본론으로 들어갔다. 마침 잘 왔네. 군수 전문가에게 물어볼 작은 문제가 하나 있어서 말이오. 작은 문제, 그 단어는 이미 함정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는 손에 든 서류철을 가볍게 흔들었다. 전략 예비 물자 창고의 무기 재고가 이상하게도 보고서와 맞질 않네. 그는 시선을 장태식 소장에게 돌렸다. 장 소장, 설명해 보시오. 장태식 소장은 준비된 배우처럼 즉시 일어나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중장님, 단순 전산 오류였습니다. 이미 조치했고 보고서는 수정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회의실에 다시 낮은 웃음이 번졌다. 전산 오류. 이곳에서는 모든 비리가 그렇게 포장되곤 했다. 조경민은 고개를 끄덕였고 이내 그의 눈이 천천히 한서윤에게 향했다.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미세하게 뒤틀린 듯 느껴졌다. 한대령. 그는 일부러 그녀의 계급을 또렷하게 강조했다. 그 풍부한 군수 경험으로 보기에 대전차 미사일 수십 발이 사라지는 일이 사소한 오류일 수 있다고 보나. 완벽한 함정이었다. 예라고 하면 이 조직의 썩은 구조에 동조하는 것이고 아니라고 하면 이 방 안의 왕국 전체를 부정하는 꼴이었다. 방 안에 침묵이 내렸다. 오성회의 장군들 입계는 벌써 느긋한 웃음이 떠올라 있었다. 오늘 신참이 부서지는 모습을 구경할 준비가 된 자들의 미소였다. 그러나 한서윤은 단 한치도 흔들림 없이 입을 열었다. 전략급 무기 재고, 불일치는 즉각 감찰본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창고를 봉쇄하고 조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시스템 오류라고 단정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아무도 그런 답을 예상하지 못했다. 오성회의 웃음이 그대로 멈췄다. 조경민의 얼굴이 붉게 물들어갔다. 그러나 그는 고함을 치는 대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그녀의 위를 삼켰다. 대령.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다. 외진 곳에서 경험만 가져온 줄 알았더니 무식함도 가져왔군.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두꺼운 보고서, 파일을 거칠게 움켜쥐더니 모두의 눈앞에서 그 파일을 한서윤의 머리 위로 내리쳤다. 퍽. 둔탁한 충격음. 안경은 비뚤어지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졌다. 조경민은 잔혹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여기는 사령부다. 네가 시골에서 배운 규정 따위 들먹이는 시장 바닥이 아니야. 내 일은 시키는 대로 서명하는 거다. 알겠나? 오성회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입꼬리를 올렸다. 방 안의 몇몇 영광읍 장교들은 침을 삼키며 눈을 외면했다.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이곳에서는 침묵이 곧 가장 안전한 생존 방식이었다. 그러나 회의실의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지금 이 순간 조경민이 내려친 그 보고서 파일이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실 특별감찰국장 암호명 그림자의 머리 위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는 지금 자기 손으로 자신과 오성회의 몰락에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을. 회의실에서 나와 조경민의 집무실 문이 닫히는 순간 공기는 갑자기 바뀐 듯 차갑게 울렸다. 조경민은 더는 참지 못하고 손에 잡히는 재떨이를 벽으로 던졌다. 크리스털 파편이 바닥에 흩어지며 잔잔한 울림을 냈다. 최준장 그는 인터폰을 거의 찢어버릴 듯 눌렀다. 잠시 뒤 문이 열리고 윤병수 준장이 잔뜩 굳은 얼굴로 들어왔다. 회의실에서 보았던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 역시 방금 전 한서윤이 보여준 정확한 칼날이 어떤 의미인지 본능적으로 느낀 것이다. 조경민은 보고서 뭉치를 그의 얼굴 앞에 내던졌다. 이게 다 뭐지? 낮지만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는 목소리. 윤병수가 떨리는 손끝으로 보고서를 훑어보았다. 곧 얼굴이 사열빛으로 질렸다. 이럴 수가. 대령이 어떻게 이걸. 그게 중요해. 조경민은 물잔을 엎어버리며 소리쳤다. 중요한 건 저 여자가 우리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야. 이건 단순한 오타 지적이 아니야. 우리를 향한 경고다. 그는 방 안을 서성이며 계속 혼잣말을 내뱉었다. 저 여자는 절대 평범한 군수장교가 아니다. 감찰부 아니면 청와대 라인. 그럴 리가. 그래도 뭔가 있다. 누군가 뒤에 있다. 아니면 그녀 자신이. 그의 말은 끝을 맺지 못했다. 불길한 예감이 목덜미를 서늘하게 스쳤다. 평생 군을 먹잇감처럼 다루어 왔던 사냥꾼의 감각이 무언가 비정상적이라 경고하고 있었다. 윤병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중장님, 그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조경민이 걸음을 멈췄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다른 광기가 번들거렸다. 방법은 간단해. 그는 잔혹한 확신을 담아 말했다. 저 여자가 흔들리는 지점을 가격하는 거다. 그 여자가 책임감 같은 어리석은 감정으로 챙기려 하는 인간이 딱 한 명 있지. 윤병수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이미 이름을 떠올린 듯했다. 이진우 소령 말씀이십니까? 조경민은 낮게 웃었다. 그래, 그놈이다. 그는 서랍을 열어 얇은 서류 하나를 꺼냈다. 부대 내부 인원 기록이었고 거기에는 이진우 소령의 지난 인사평부터 병사들에게 받은 신뢰도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다. 이 소령은 군인 티가 나지. 조경민은 서류를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부하들에게도 인망이 있고 원칙주의자고 무엇보다 한서윤이 유일하게 경계하지 않고 대하는 인물 딱 좋군. 윤병수가 불안한 듯 물었다. 하지만 그의 인사기록에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대로 몰아가긴. 문제점은 만들면 되는 거다. 조경민이 말을 끊었다. 눈빛은 더욱 어두웠다. 친근하게 보였나 새벽에 커피도 갖다 주고 하다못해 사람다운 구석이라도 있던가. 그게 바로 약점이다. 약점은 건드리면 금방 무너지지. 그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려다 보았다. 회색 군용 차량들이 줄지어 오가는 모습이 마치 체스판 위의 말들 같았다. 저 여자는 지금 스스로 강하다고 믿고 있겠지. 규정에 따라 행동하면 옳은 결말이 온다고 믿는 순진한 군인이니까. 그리고 조경민은 잔혹하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자기 때문에 누군가가 무너지는 순간 가장 먼저 흔들리게 되어 있다. 그걸 보여줄 것이다. 윤병수는 침을 삼켰다.
그도 오래 군조직 안에서 썩은 권력의 흐름을 보아왔지만 지금 조경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위험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조경민은 단호하게 말했다. 이진우 소령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뒤집어 씌운다. 그리고 가장 먼 최전방 GOP로 전출 명령을 내려라. 보직해임은 기본이다. 윤병수의 표정이 굳었다. 그렇게까지 하시면 부대 안에서도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말 조경민은 비웃었다. 그 말이 나왔을 때 우리는 이미 증거를 준비한 상태일 거다. 소령이 한서윤의 방에서 새벽 시간대 나오는 사진 같은 거, 출입 기록 조작도 어렵지 않지. 그는 마치 이미 모든 것을 끝낸 듯한 태도로 손을 털었다. 그리고 그건 시작일 뿐이다. 저 여자가 더 버티면 버틸수록 주변의 모든 걸 하나씩 빼앗아 주면 돼. 눈빛이 살기를 띤 채로 이어졌다. 저 여자가 진짜로 공포를 느끼는 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주변 사람의 파멸일 테니까 그걸 정확히 보여줘야지. 윤병수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왕국의 왕이 내린 명령에 거역하는 자는 곧 사라지고 그 자리를 대신 채우는 것은 언제나 침묵뿐이었다. 다음 날 새벽 이진우 소령은 평소와 다름없이 사무실로 출근했다. 문을 열자마자 책상 위에 놓인 봉투 하나가 먼저 눈에 띄었다. 그는 이상한 불안감을 느끼며 봉투를 집어들었다. 인사 명령서. 봉투를 찢는 그의 손이 서서히 굳어갔다. 그리고 내용을 읽는 순간 그의 세계는 산산조각 나버렸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내부정보 유출 혐의 보직해임, 강원도 최전방 GOP 행정장교로 전출 명함. 이진우는 숨을 삼키지 못했다. 그는 평생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해온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을 보는 듯했다. 서류가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진우가 해명을 위해 감찰실로 달려갔을 때 책상 위에 던져진 몇 장의 사진이 그를 맞이했다. 사진 속에는 그가 새벽 시간대에 한서윤의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각도도, 거리도, 명확함도 지나치게 완벽했다. 윤병수가 조용히 말했다. 이소령 할 말 있나? 이진우는 미친 듯 고개를 저었다. 저는 단지 커피를... 하하. 윤병수는 냉소를 머금었다. 그 커피잔 안에 군사기밀이 담긴 USB라도 들어있었나 보지. 이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변명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이것은 이미 결론이 정해진 재판이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그가 좌천되었단 소문은 본부 전체에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군인들은 다 알고 있었다. 이것이 누구를 향한 메시지인지. 한서윤 대령에게 보내는 경고, 그녀와 눈만 마주쳐도 자신들 역시 같은 꼴이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 하루 만에 그녀는 재앙을 부르는 존재처럼 고립되었다. 그날 저녁 한서윤은 이진우의 텅 빈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그는 조용히 짐을 싸고 있었다. 손놀림은 규칙적이었지만 표정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미안합니다. 진우 소령. 그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말했다. 대령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과는 달리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고 있었다. 저는 정의를 지키면 언젠가 인정받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희망이 사라진 눈이었다. 제발 그만두십시오. 그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대령님까지 잃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의 절망을 깊이 이해했지만 자신의 정체를 밝힐 수도 계획을 말할 수도 없었다. 대신 한서윤은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단 한마디만 말했다. 진우 소령, 나를 믿으십시오. 그녀는 더 말하지 않았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다. 문을 닫고 나온 뒤 한서윤의 얼굴에서 마지막 온기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동정도, 희망도, 망설임도 사라진 자리에는 단 하나의 의지, 이 전쟁을 끝내겠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암호화 장치를 꺼냈다. 화면에 단 하나의 이름이 떴다. 강민혁 합참의장, 그리고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믿는 단 한 사람. 그녀는 짧게 문장을 입력했다. 4년 계획 비안으로 전환. 목표물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대응 중. 무대를 앞당겨야 함. 아버지의 지원이 필요함. 보낸 뒤 그녀는 장치를 천천히 닫았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이었다. 한서윤 대령은 이진우 소령의 문을 닫고 복도를 천천히 걸어 나왔다. 거리 자체는 짧았지만 그녀에게는 마치 한 시대가 끝난 뒤 지나가는 폐허의 길처럼 느껴졌다. 고요한 저녁의 본부 복도, 불규칙하게 깜빡이는 형광등, 배열된 금속 사물함, 멀리에서 울리는 경계 경보의 잔잔한 전파음. 그 어느 때보다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단 한 번도 지금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본 적이 없었다. 이진우의 절망, 어린 눈빛, 그를 지키지 못했다는 미묘한 죄책감,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을 덮어버리는 단단한 결심. 이제 끝이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말은 누군가를 향한 비관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변화를 선언하는 말이었다. 자신을 짓밟은 그들의 방식이 너무도 명확했다. 그들은 그녀의 주변을 먼저 공격해 흔들리게 만들고 결국 그녀 스스로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랫동안 그들이 사용해온 방식, 비겁하지만 치명적인 방식. 그러나 그들은 몰랐다. 이 여자가 그들이 생각한 것처럼 흔들리는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단지 잠들어 있던 그림자를 깨운 것뿐이었다. 그날 밤, 그녀의 사무실. 한서윤은 아무도 없는 어두운 복도를 지나 자신의 사무실 문 앞에 섰다. 문 안에서 은은한 냉기가 새어나왔다. 그곳은 그녀가 이곳에 온 이후 단 한 명도 초대하지 않았던 공간. 그리고 이 부대에서 유일하게 한서윤 대령이 아닌 그림자가 존재하는 곳이었다. 문이 닫히자 자동으로 잠금 장치가 걸렸다. 그녀는 불을 켜지 않았다.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만이 책상과 서류 더미의 윤곽을 드러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오래 숨을 고르다가 천천히 책상 가장 아래 서랍을 열었다. 서랍 바닥 패널을 손가락으로 눌렀다. 찰칵 숨겨져 있던 비밀 공간이 열렸다. 안에는 손바닥 크기의 검은 장치 하나가 조용히 빛을 내고 있었다. 외관은 단순했지만 그것이 가진 기능은 국군 방첩사령부의 첨단 시스템들도 추적조차 불가능한 초고도 암호화 통신 시스템이었다. 그림자 모드 활성화. 그녀는 장치를 손에 올린 채 눈을 감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곧 장치가 미세한 진동과 함께 가볍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축번호 연일 길게 눌렀다. 그 번호는 오직 한 사람에게만 연결되는 비밀 통신선이었다. 짧은 암호화 연결음이 들리고 이어지는 목소리는 낮고 깊으며 흔들림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더 말해요, 그림자. 그 목소리는 바로 국가안보실장, 대통령의 그림자를 관리하는 또 다른 그림자였다. 한서윤이 조용히 보고했다. 청소 계획을 2단계로 전환합니다. 추적 대상들이 예상보다 빠르고 노골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면 작전 개시를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실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네. 대통령 각하께서도 이미 사인을 내렸다. 그대의 판단대로 진행하게. 감사합니다. 통신이 종료되자 그녀는 장치를 다시 서랍 깊숙한 곳에 넣었다. 그리고 그때서야 그녀는 천천히 눈을 떴다. 더 이상 그 눈빛은 평범한 장교의 것이 아니었다. 감정이 제거된 채 오직 목표만을 향해 움직이는 한때 있었던 온기를 모두 버린 채 탄생한 새로운 존재의 눈이었다. 이튿날 장교회관의 밤, 며칠 후 저녁. 군 본부 장교회관은 화려한 조명과 음악으로 가득 찼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축하 파티였지만 실상은 그보다 훨씬 의미가 있었다. 오늘의 주인공은 곧 대장 진급을 앞둔 조경민 중장. 하지만 이 자리는 단순한 축하 자리가 아니라 그의 권력에 충성하는 자들이 상징적으로 머리를 조아리는 의식과도 같았다. 군복의 계급장이 빛나는 장교들이 줄지어 서서 그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그는 마치 왕좌에 앉은 군주처럼 모든 인사를 여유롭게 받아 넘겼다.
그리고 그 모든 모습을 구석에서 조용히 바라보고 있는 여자가 있었다. 한서윤 대령. 그녀는 샴페인 잔을 들고 있었지만 그 안의 액체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멀리 떨어진 곳, 조경민의 무리가 있는 곳만을 향해 있었다. 그녀는 본래 이 자리에 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불참은 곧 두려워한다는 증거가 되고 그것은 오히려 그들이 원하는 그림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왔다. 그리고 준비했다. 오늘 밤. 그녀의 군복 단추에는 고성능 초소형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었다. 진짜 전쟁의 첫 연막이 오르는 밤이었기 때문이다. 오성회의 접근. 그녀가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가장 먼저 다가온 것은 장태식 소장이었다. 그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선배처럼 친근한 척 다가왔다. 한대령, 요즘 얼굴이 많이 상했네. 적응하기 힘든가?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조롱에 가까웠다. 한서윤은 조용히 대답했다. 괜찮습니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태식이 씩 웃었다. 너무 혼자 끙끙 앓지 말게. 여군 특히 나이든 여군이 버티기엔 이곳은 좀 험하지 않나. 그 말은 명백한 모욕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흔들림 없이 고개만 숙였다. 두 번째로 다가온 이는 윤병수 준장이었다. 술에 취한 척 다가오더니 일부러 그녀의 어깨를 세게 칠 정도로 몸을 흔들었다. 어이쿠, 미안하네. 한대령. 역시 책상 앞만 지키다 와서 그런가 몸이 좀 약해 보여. 그들의 조롱은 점점 노골적이 되었다. 다른 장군들도 차례대로 다가와 그녀의 외모, 출신 부대, 군 생활 방식까지 모욕했다.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들이 한 마리의 암사자를 둘러싸고 조금씩 뜯어먹는 것처럼. 그러나 그녀는 눈도 깜박이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그들의 조롱을 더 부추겼다. 그리고 마침내 주인공이 등장했다. 폭력의 시작. 조경민 중장이 와인잔을 손에 들고 천천히 다가왔다. 오성회가 길을 터주었다. 그는 한서윤의 앞에 서서 위아래로 시선을 훑었다. 마치 쓰레기를 확인하는 듯한 태도였다. 한대령.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따라 머리가 조금 헝클어진 것 같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오성회 5명의 손이 동시에 그녀의 머리카락을 잡아챘다. 악. 그녀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다. 테이블 모서리를 잡고 가까스로 버텼다. 조경민은 그녀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이게 바로 분수를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주는 예의다. 그의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파티장의 공기를 갈랐다. 사람들은 모두 보고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나서지 않았다. 심지어 누구도 숨을 들이쉬지 못하는 듯했다. 5명의 장군들은 한참 동안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그제야 손을 놓았을 때 그녀는 마치 폭풍 한가운데 서 있는 듯 비틀거렸다. 머리는 산발이 되었고 군복은 구겨졌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그들을 하나씩 바라보았다. 그 순간 오성회의 표정이 미세하게 일그러졌다. 왜냐하면 그녀의 눈 속에는 분노도 수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 안에는 오직 냉혹한 저기를 담은 그림자의 시선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그 모든 얼굴을 기억했다. 그들의 웃음, 눈빛, 냄새까지도 뇌리에 새겨 넣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몸을 돌려 회관을 떠났다. 그 순간부터 전쟁은 진짜로 시작되었다. 장교 회관의 현관문이 닫히고 달빛이 쏟아진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한서윤은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계단을 내려갔다. 군복은 구겨져 있었고 머릿결은 엉망이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전투가 막 시작된 전장의 장군 같았다. 뒤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러나 그녀의 귀에는 그것이 마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북소리처럼 느껴졌다. 조경민과 오성회가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기 위해 잔인한 의식을 치른 밤, 그날이 곧 그들의 사망 신고일이 될 것이다. 그녀는 회관을 완전히 벗어나자마자 군모를 벗어들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시작이다. 본부 건물 깊숙한 곳, 그녀의 사무실. 밤은 이미 깊었지만
본부의 일부 공간은 여전히 불이 꺼지지 않았다. 특히 정보전담 구역 근처 복도는 새벽보다 밤이 더 활기찼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한서윤의 사무실만큼 완전히 고요한 곳은 없었다. 그녀는 문을 닫고 불을 켜지 않았다. 이미 익숙한 어둠. 그녀의 눈은 오히려 이 어둠 속에서 더 선명하게 빛났다. 책상 위에는 파티장에서 녹화된 실시간 영상 데이터가 전송되어 있었다. 그녀의 군복 버튼 안쪽에 설치된 카메라는 오성회의 조롱과 폭력, 그리고 조경민의 얼굴 근육 하나까지도 완벽히 담아냈다. 그녀는 천천히 녹화 화면을 스크롤하며 말했다. 증거 확보 완료. 그 순간 사무실 구석에 암전된 모니터들이 동시에 켜지기 시작했다. 짧은 전자음과 함께 다중 화면이 활성화되었다. 회관 CCTV, 도청 장비 테스트 기록 사령부, 내부 이동 동선 자동, 분석 통신 감청 로그. 그 모든 화면이 그녀가 준비한 작전판 위에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미 3개월 전부터 이 사령부 전역을 조용히 가로지르는 보이지 않는 시선들을 배치해 두고 있었다.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오늘 그 시선들이 깨어났다. 비밀한가 앉아 그림자의 본부. 밤 11시 43분. 한서윤은 자신의 군용 세단 대신 다른 검은 차량을 선택했다. 이곳 본부의 명단에도 등록되지 않은 오직 그녀만 사용할 수 있는 비공식 차량. 차는 어둠 속을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도심의 불빛들이 흐릿한 선들로 지나가고 가로등의 그림자가 차체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 외곽의 오래된 창고처럼 보이는 건물 앞에 도착했다. 겉보기에는 낡은 물류창고. 하지만 내부는 레이더 차폐, 전자파 차단, 보안문 3중 구조로 이루어진 국가안보실의 비밀 작전 공간이었다. 문이 닫히자 문 뒤에서는 자동으로 철문이 겹겹이 잠겼다. 그녀가 안쪽으로 들어가자 몇 명의 요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거수경례를 했다. 국장님, 귀환을 환영합니다. 그녀는 고개만 가볍게 끄덕였다. 그리고 손짓 하나로 브리핑을 요청했다. 책상 위의 대형 스크린에는 이미 새로운 파일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오성회 비리 연계도, 틱64 사업 뇌물, 흐름표, 가짜 사업자 등록 관리 기록, 조경민 사적 계좌, 의심 송금 내역, 특정 정치인 및 방산업체 접촉과 회수 분석. 한서윤은 천천히 의자에 앉아 모든 자료를 훑었다. 표정은 감정이 사라진 석상처럼 굳어 있었다. 언젠가 그녀도 군인이기 전에 인간이었다. 부당한 일을 보면 화가 나고 상처받은 사람을 보면 마음이 움직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이 모두 제거된 상태였다. 이 전쟁은 감정으로 움직여서는 안 되는 전쟁이었으니까 요원에 보고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원 하나가 서류를 들고 다가와 보고했다. 오성회 인물들의 통신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외부 인물들과 접촉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일부는 방산업체 관계자, 일부는 국회의원 보좌진입니다. 그녀는 즉시 물었다. 언제부터 움직임이 활발해졌나? 오늘 밤 템플시 이후부터 급증했습니다. 그녀는 짧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 말은 곧 오늘 파티에서 그녀를 짓밟고 돌아간 직후부터 그들이 정리 작업을 시작했다는 뜻이었다. 그녀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 혹은 증거를 없애기 위한 조치, 자신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 그중 무엇이든 그들의 행동은 이미 예측 가능한 수순이었다. 좋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움직일 시간도 앞당겨졌다는 뜻이군요. 요원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전면 작전을 결심한다면 이제부터는 단순한 조사나 감시가 아니라 실질적 청소가 시작된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진짜 사냥의 시작.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에 섰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화면의 한 점을 가리켰다. 조경민의 얼굴에 표시된 붉은 점. 우리는 이 남자의 왕국을 무너뜨린다. 그녀는 화면을 확대하며 오성회의 얼굴 하나하나를 가리켰다. 이 5명도 함께, 그리고 뒤편에 기다리던 요원들을 향해 말했다. 증거 확보는 끝났다. 이제 행동 단계로 들어간다. 요원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은 그녀가 다음에 말할 단어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대장 진급식은 이틀 후 오전 10시.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 속삭임은 마치 폭풍의 전조처럼 무겁게 공기를 흔들었다. 그날을 처형식으로 바꾼다. 비밀작전 통신이 활성화되었다. 요원들은 즉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작전명 청소 2단계가 붉은 글씨로 화면 위에 박혔다. 그녀의 마지막 준비.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한서윤은 천천히 군복 상의를 벗었다. 그 속에는 육군 대령의 단정한 모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대통령의 그림자로서 임무를 수행할 때에만 착용하는 검은색의 단정한 돌격복이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입고 단추를 채웠다. 금속 단추에서 묵직한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군인으로서의 삶을 버리고 그림자로서 삶을 다시 선택하는 선언 같아왔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에는 희미한 미소조차 없는 한 사람의 얼굴. 그녀는 무표정하게 자신에게 말하였다. 끝낼 시간이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나섰다. 그 문이 닫히는 순간 본부의 어둠은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 그녀를 삼켰다. 그림자는 완전히 깨어났다. 작전명 절청소 2단계가 비밀 안가 전체에 공유된 뒤 공간은 마치 전쟁 직전의 지휘소처럼 긴장된 기운으로 가득 찼다. 요원들은 말없이 움직였다. 화면마다 빨간 경보와 지도가 끊임없이 바뀌고 서로 다른 현장에서 보내오는 암호화된 영상들이 빠른 속도로 분석되었다. 그 중심에 선 사람은 단 한 명, 검은 돌격복을 입은 한서윤. 그녀는 조용했지만 그녀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공기의 결이 바뀌는 듯한 기묘한 긴장감이 퍼졌다. 요원들은 심지어 그녀가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움직여야 할 타이밍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렸다. 그만큼 그녀의 존재가 가진 무게는 절대적이었다. 본부 오성회의 비정상적인 움직임. 이틀 후 예정된 조경민의 대장 진급식. 그것은 언론에도 이미 예고된 공식 행사였고 군 내부에서도 큰 관심을 모으는 행사였다. 그러나 그 전날부터 오성회의 행동은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다. 비밀 안가 지휘실 모니터에서는 오성회의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있었다. 윤병수 준장, 방산업체 관계자와 회동 중, 분석 결과, 계약 말소 혹은 자료 폐기 관련 논의로 추정됩니다. 장태식 소장, 새벽 3시 10분, 내 트럭 출입. 서류상 비품 폐기로 되어 있으나 실제 트럭 내부 영상은 열화상으로 확인 불가, 중요 증거 이전 가능성 있음. 서기훈 소장, 모 국회의원 보좌관과 통화, 대령 한서윤의 신상 정보 관련 문의 확인. 보고가 이어질수록 요원들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다. 새벽이 가까워지자 마침내 이 기묘한 움직임의 이유가 명확해지기 시작했다. 한서윤은 모니터를 보고 조용히 말했다. 그들은 우리가 먼저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다. 지금은 자기 방어를 위한 발버둥일 뿐이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한 요원이 급하게 뛰어왔다. 국장님 새로운 보고입니다. 한서윤이 눈길만 보냈다. 요원은 화면을 가리켰다. 조경민 중장이 청와대 국방비서관실과 비공식 통화를 했습니다. 내용은 암호화가 되어서 전부 해독하진 못했지만 문맥상 인사 변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잠시 정적, 그리고 곧 다른 요원이 급하게 덧붙였다. 조경민 측에서 특정 인물을 진급식 참석자 명단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단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렸다. 한서윤. 청와대 내부 어두운 손길. 특수감청망을 통해 수집한 조경민의 음성은 불안정했지만 특정 문장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1. 그 대령은 반드시 행사장 출입이 차단돼야 합니다. 상황을 모르니 불필요한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처리할 테니 그 인원은 명단에서. 요원은 숨을 삼켰다. 국장님, 조경민이 국장님을 행사장에서 배제하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국장님이 방해가 될까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책상에 손을 올리고 가볍게 두드렸다. 오히려 좋군요. 요원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네, 그녀는 낮고 차갑게 말했다.
내가 행사장에 들어가는 걸 막으려 한다는 건 그들이 이미 위기를 느끼고 있다는 뜻이다. 공격의 순간은 바로 그때가 가장 효과적이지. 그녀의 눈빛은 이미 많은 것을 계산하고 있었다. 진급식 전날 밤 오성회의 불안. 그 시각 군본부의 중앙회의실에서는 오성회가 조경민을 둘러싸고 사실상의 비상회의를 진행 중이었다. 방 안에는 술 냄새와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중장님, 그 여자를 너무 가볍게 본 것 같습니다. 장태식 소장이 입술을 깨물 듯 말했다. 보고서 하나로 이렇게까지 흔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벌써 여러 부대에서 눈치챈 사람이 있습니다. 오인호 소장이 낮게 말했다. 진급식만 제대로 끝나면 우리 편으로 돌아오겠지만 그 전까지는 조용히 가는 게 좋습니다. 조경민은 굳은 표정으로 테이블을 두드렸다.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누가 저 여자를 뒤에서 지원하고 있는지,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 윤병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중장님, 혹시 내일 행사를 연기하는 건 어떻습니까? 방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그리고 조경민이 낮게 말했다. 진급식은 절대로 연기하지 않는다. 그의 눈빛은 광기와 야망이 뒤섞여 있었다. 내가 대장으로 올라가는 순간 이 모든 건 단 하루 만에 뒤집을 수 있다. 방첩사든 국방부든 전부 내가 쥐게 된다. 그러면 그 대령도 그 뒤에 있는 자들도 발붙일 곳이 없다. 그 말은 자신의 권력이 법 위에 있다고 믿는 자의 전형적인 확신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가 말한 진급식이 바로 자신들의 왕국을 뒤집어 엎는 그림자의 최종 무대라는 사실을 비밀 안가 최종 작전회의. 그 시각 한서윤은 마지막 계획을 점검하고 있었다. 작전 지도에는 3가지 동선이 표시되어 있었다. 1. 진급식 장내 투입 경로. 청와대 경호국 특별팀과 협조에 확보된 비공식 통로. 디오성회 및 조경민의 단상, 주변 포위 동선, 폭력 및 반발 시 즉각 제압 가능. 3. 증거 공개 타이밍 및 스크린 장악 절차. 행사장 주 조작 패널 해킹이 이미 완료됨. 요원 하나가 물었다. 국장님, 혹시라도 그들이 저항한다면 저항은 이미 고려된 변수입니다. 그녀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말했다. 우리가 준비한 병력은 그들이 상상하는 수준의 헌병대가 아닙니다. 무표정한 그녀의 말에 요원들은 순간 소름을 느꼈다. 그녀가 말하는 병력은 일반 군 조직과도 다른 존재, 대통령의 최후 방어선이자 그림자의 후방 지원자인 수도방위사령부 특임대 과였다. 한서윤은 다시 데이터를 보며 물었다. 혹시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는? 요원이 잠시 머뭇거리며 말했다. 이진우 중령 말입니다. 그녀의 눈이 조금 흔들렸다. 하지만 곧 다시 평온하게 가라앉았다. 그는 안전한가? 특임 요원 2명이 그림자처럼 보호 중입니다. 조경민 측에서 그를 추가로 공격할 계획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녀는 짧게 말했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에서 차갑게 가라앉은 돌덩이가 미세하게 흔들린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전장이 아무리 냉혹하고 계산적이라 해도 이진우의 눈빛만큼은 그녀에게 작은 파동을 남기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조차도 사치였다. 한서윤의 독백 마지막 밤. 모든 준비를 마친 뒤 한서윤은 안가의 옥상으로 올라갔다. 밤 공기는 차가웠다. 멀리 서울 시내의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다. 전쟁이 벌어질 도시라고는 느껴지지 않을 만큼 평온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에게 속삭였다. 내일 모든 게 끝난다. 오랜 시간 동안 그림자로 살아온 그녀는 한 번도 스스로 길을 선택한 적이 없었다. 모두가 그녀에게 맡긴 임무, 국가가 요구한 그림자의 역할. 그녀는 그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버리고 살아왔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이번 전쟁은 단지 국가의 명령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의지였다. 그리고 그 의지는 어떤 대가를 요구하든 흔들리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다. 그림자는 이미 자리를 잡았다. 적들은 자신들이 쌓아 올린 오만의 탑 꼭대기에서 무너질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내일 바로 그 순간이 찾아온다. 새벽 4시 12분, 육군본부.
하늘에는 아직 짙은 어둠이 남아 있었고 본부 건물들은 새벽 안개 속에서 음산하게 솟아 있었다. 마치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건물 자체가 침묵을 삼키고 웅크린 듯했다. 진급식이 열릴 대강당 옆 경호구역 앞에는 비표를 확인하는 경호원들이 이미 배치돼 있었다. 그러나 이곳의 공기는 평소 행사 전 분위기와 달리 가볍지 않았다. 긴장된 전선의 시작점처럼 무겁고 팽팽했다. 오전 4시 30분 의심스러운 명단 수정. 조경민 중장의 비서관 2명이 급하게 얇은 서류철을 들고 경호실로 들어섰다. 여기요, 명단입니다. 진급식 참석자 일부가 변경됐습니다. 경호실 책임자는 서류를 받아들며 눈을 좁혔다. 변경된 지점은 비서관은 최대한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다. 몇몇 고위 장교와 한 명의 대령입니다. 책임자가 리스트를 훑었다. 그리고 곧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한서윤 대령이 명단에서 제외됐군. 행사 운영 측의 지시입니다. 책임자는 즉시 내면에서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를 느꼈다. 한서윤은 원래 공식 초청 대상이었고 설령 초청을 취소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변경은 이 정도로 조용히 처리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상한 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다. 그는 이미 전날 밤 국가안보실 경유로 내려온 비공식 명령을 알고 있었다. 한서윤 대령이 행사장에 접근할 경우 어떤 이유로든 차단하지 말 것. 그 명령이 곧 군통수권자의 의지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책임자는 서류를 덮고 말했다. 접수했습니다. 비서관은 안도의 숨을 쉬며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경호실 책임자는 종이를 천천히 접어 자신의 내부 보안 금고에 보관했다. 그 순간 그는 직감했다. 오늘 뭔가 거대한 일이 벌어진다. 오전 5시 조경민 측의 마지막 움직임. 본부 내 조경민 중장의 비공식 회의실. 방 안에는 서류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오성의 장군들의 얼굴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다. 조경민은 검은색 양복 셔츠 차림으로 벽시계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오늘만 넘기면 된다. 그의 목소리는 병든 짐승의 숨소리처럼 탁했다. 장태식 소장이 물었다. 만약 그 여자가 기습적으로 움직인다면 움직일 수 없다. 그는 확신하듯 말했다. 이미 입구에서 걸러지게 되어 있어. 하지만 그의 말에는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흔들림이 있었다. 그 흔들림을 감지한 사람은 2명, 서기훈 소장과 오인호 소장이었다. 서기훈이 낮게 속삭였다. 중장님, 혹시 그 여자가 아니라 그 뒤에 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췄다. 누가 봐도 한서윤이 조경민 일당의 내부를 너무 정확하고 빠르게 파고들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똑똑한 장교 수준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침투력이었다. 윤병수가 입술을 떨며 말했다. 혹시 감찰본부의 상위 조직이. 조경민이 손바닥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나 방 안 누구도 그의 분노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해했다. 조경민의 화는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이었다. 그리고 두려움은 왕국의 균열을 의미했다. 오전 6시 안개서의 최종 점검. 비밀 안가. 요원들은 밤샘 준비로 지친 모습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밝고 선명했다. 오늘이 몇 달간의 잠복과 수집, 그리고 은밀한 그림자, 작전의 마지막 장이기 때문이다. 국장님, 장비 점검 완료했습니다. 스크린 장악 시스템 준비 끝났습니다. 특임대는 이미 본부 주변 포진 완료했습니다. 모든 보고가 완료되자 한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한 명을 호출하지 않았다. 그녀는 안가 옆 작은 휴게실 문을 두드렸다. 안에는 이진우 중령이 서 있었다. 그는 그녀가 올 것을 알고 있었던 듯한 표정이었다. 국장님, 그녀는 말없이 검은색 비표 하나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진급식 행사장용 특수출입증, 그러나 일반 장교용이 아니라 작전 참여자만이 갖는 그 비표였다. 이진우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말했다. 제가 왜? 한서윤은 조용히 말했다.
당신에게도 목격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벌어질 일은 단순한 숙청이 아니라 군의 정당성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그 속에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자리에 서 있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말에 이진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그녀의 손에서 비표를 받아들며 마치 돌덩이가 가슴에서 내려가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그가 느낀 건 감사도 안도도 아니었다. 그것은 존엄을 되찾는 느낌. 한서윤은 마지막 당부를 남겼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나보다 앞서 나서면 안 됩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는 경례하며 말했다. 명심하겠습니다. 오전 8시 그림자의 이동. 비밀 안가는 고요했지만 지하에서 올라오는 차량의 진동은 묵직했다. 한 대의 검은 SUV. 창문은 완전히 틴팅되어 있었으며 특수 장비를 통해서조차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제작된 차량이었다. 그녀는 검은 정장 위에 얇은 코트를 걸치고 SUV의 후문에 올라탔다. 옆자리에는 청와대 경호국 팀장 한 명이 동승했다. 국장님, 신호가 떨어지면 우리는 행사장 뒷문으로 바로 진입합니다. 알겠습니다. SUV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차량 내부는 정막 그 자체였다. 그러나 외부의 도시는 이미 시끄러워지고 있었다. 기자들, 방송 차량, 행사 준비 요원들, 진급식은 단순한 군 행사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다. 수많은 카메라가 조경민 중장이 4개의 별을 달아 올리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모른다. 그 별이 떨어지는 순간도 함께 담기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오전 9시 행사장 내부 파열음. 육군본부 대강당. 좌석은 이미 가득 찼다. 대령, 준장, 소장, 중장. 각기 다른 계급장들의 빛이 무대 조명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거대한 물결 같았다. 장례 방송이 2번 울렸다. 진급식은 30분 후 시작됩니다. 모든 참석자는 지정된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조경민은 단상 뒤의 대기실에서 단정한 대장 예복을 입고 있었다. 그는 거울을 보며 실패한 미소를 지어 보았다. 이제 끝이다. 내 왕국은 오늘 완성된다. 그러나 그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비서관이 들어와 속삭였다. 중장님, 보고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조경민은 짜증스럽게 말했다. 무슨 일인가? 비서관은 잠시 망설였다. 한서윤 대령이 지금 행사장 주변에서 포착됐습니다.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다. 명단에서 제외시켰는데 어떻게? 비서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경호팀에서 대통령 직속 보안 통로를 이용한 것 같다고 합니다. 조경민의 손이 덜덜 떨렸다. 대통령...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모르는 상위 권력의 움직임을 직면했다. 그것은 그의 세계에 있어 가장 무서운 일이었다. 오전 9시 40분 그림자의 발걸음. SUV가 대강당 뒷문 앞에 멈췄다. 경호원 4명이 동시에 차량을 둘러싸며 이동을 준비했다. 문이 열렸고 검은 정장을 입은 한서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바람의 결, 공기의 온도, 주변의 미세한 소음, 모든 것이 그녀의 감각에 정밀하게 들어왔다. 이제부터는 단 하나의 흔들림도 있어선 안 되는 순간이었다. 경호팀장이 말했다. 국장님, 준비됐습니다. 좋습니다. 그녀는 단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 발걸음은 몇 달간 잠들어 있던 그림자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첫 발걸음이었다. 그리고 대강당 중앙문을 향한 길은 조용하지만 묵직한 파동을 일으키며 이어지고 있었다. 들어오는 순간 모든 역사가 뒤집힐 것이다. 육군본부 대강당. 오전 9시 57분 한서윤이 뒤편 복도를 따라 걸음을 옮길 때 행사장 내부는 웅장한 군악대 연주와 수백 명의 장교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기대와 호기심,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에게 보내는 축하의 열기까지 실려 있었다. 대장 진급식. 군 내부에서 벼르식식 이슈이라 불릴 만큼 엄숙하고 특별한 순간. 이 행사에 초대되는 것만으로도
군 생활에서 엄청난 영광으로 여겨질 자리였다. 그러나 오늘 이 영광의 자리에서 전혀 다른 종류의 별이 떨어질 것이었다. 십통 정적 속의 균열. 잠시 후 진급식이 시작됩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조경민 중장은 단상 뒤편에서 호흡을 정리하고 있었다. 어깨에는 아직 4개의 별이 달려있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대장처럼 행동하고 있었다. 그는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우기 위해 억지 미소를 만들었다. 그러나 그 순간 대기원이 뛰어들어 왔다. 중장님. 뭐야, 앞문이 열렸습니다. 뭐 아직 입장 시간도 아닌데 문을 연 건 경호국 쪽입니다. 조경민은 순간 피가 식는 느낌을 받았다. 설마.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 거대한 금속 문이 천천히 열리는 소리가 대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군악대의 연주가 멈췄다. 사람들의 대화 역시 동시에 멈췄다. 모두가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들은 보았다. 어둠을 찢고 들어오는 한 사람의 그림자를, 수백 명을 압도한 단 한 사람. 그녀는 검은 정장 차림이었다. 군복도 아니었고 계급장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어떤 장군보다 강한 존재감이 있었다. 그녀가 걸어 들어오는 순간 공기의 밀도가 달라지는 듯했다. 수백 명의 장교들 중 누구도 그녀를 막거나 다가오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녀의 좌우에는 청와대 경호국 요원들이 그림자처럼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귀에 꽂힌 통신 장비, 치밀하게 정렬된 동선, 그리고 그들의 태도는 하나를 말하고 있었다. 대통령 직속. 대강당 공기가 통째로 얼어붙었다. 오성회의 공포. 단상 뒤에서 몰래 상황을 지켜보던 오성회. 서기훈의 얼굴에서 피가 쪽 빠져나갔다. 저 여자가 왜 저기 있어? 윤병수 준장은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속삭였다. 저 통로는 대통령이 허가해야만 열리는 곳인데. 장태식은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단 하나의 결론만이 떠올랐다. 그녀는 우리보다 훨씬 높은 곳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조경민은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붙잡았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들의 귓가에 군악대의 마지막 음이 산산조각 나듯 깨져갔다. 한서윤의 단상 침입. 대강당 중앙 통로가 두 갈래로 갈라지듯 비켜섰다. 장교들 사이에선 속삭임이 퍼져나갔다. 저 사람 누구야? 왜 경호국이 저 사람을 보호하지? 대령. 아니야, 그런데 군복이 아닌데. 무서워. 눈빛이. 그녀는 모든 시선을 무시한 채 단상 아래까지 걸어갔다. 조경민은 이제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었다. 그에게는 단상 아래에 선 그녀의 존재가 거대한 심판관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단상으로 걸어 올라갔다. 사회자가 당황하여 마이크를 놓쳐버렸다. 짧은 잡음. 그리고 마이크가 그녀의 손에 들어왔다. 그녀는 한 번도 흔들림 없이 마이크를 들어 입가에 가져갔다. 첫 번째 선언 정책.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대강당 전체를 흔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든 스피커가 완벽하게 그녀의 목소리만을 담아냈다. 그녀는 오성회를 향해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그들의 입술이 떨렸고 손가락이 경련처럼 움직였다.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실 특별감찰국장 한서윤입니다. 그 순간 대강당은 폭발할 듯한 정적에 빠졌다. 웅성거림 아니다. 비명 아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수백 명의 군인들이 단 한 문장으로 침묵하도록 만든 순간이었다. 오성회의 얼굴에서 남아있던 마지막 생기까지 빠져나갔다. 끝났다. 완전히 끝났어. 그들은 절망을 넘어 아예 정신이 빠져나간 듯한 표정을 지었다. 두 번째 선언 심판의 시작. 한서윤은 품에서 대통령 직인이 찍힌 서류를 꺼내 들었다. 봉황 문양이 조명에 반사되어 빛났다. 그녀는 선포했다. 오늘 저는 대통령 각하의 직접 명령에 따라 이 자리에서 군 내부 부패 세력을 공개적으로 심판합니다.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관중석에서는 비명이 아닌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단상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졌다. 액! 첫 번째 영상 파티장의 모욕. 스크린에는 며칠 전 장교회관에서 있었던 끔찍한 장면이 그대로 재생되기 시작했다. 오성회의 모욕, 조경민의 조롱, 장군들의 손이 그녀의 머리채를 거칠게 흔드는 모습, 그들의 야만적인 웃음,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비하와 조롱. 그리고 영상 속의 그녀가 머리가 흐트러진 채 비틀거리지만 끝끝내 눈을 들고 그들을 바라보는 장면까지. 대강당 안에서 어떤 이들은 숨을 참으며 입술을 깨물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어떤 이들은 연신머리를 저었다. 저게 장성들이 할 짓인가? 미쳤어. 저건 범죄야. 저런 인간들이 대장 장군 말도 안 돼. 기자석에서는 셔터가 미친 듯 터지기 시작했다. 조경민은 단상 뒤에서 비틀거리며 중얼거렸다. 끄지 마, 저 영상 끄라고. 그러나 스크린은 자신들조차 잊고 있었던 잔혹한 장면들까지 모두 재생하고 있었다. 더 숨고 싶어도 숨을 곳이 없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손으로 자신의 무덤을 파고 있었다. 세 번째 선언 낱낱이 드러나는 진실. 영상이 끝나자 한서윤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방금 보신 것은 그들이 저지른 범죄의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녀는 손짓했다. 두 번째 화면이 켜졌다. 그리고 대강당은 지옥문이 열리는 듯한 충격에 빠져들었다. 한서윤의 심판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대강당의 거대한 스크린이 번쩍이며 두 번째 영상 자료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관중석은 이미 첫 번째 영상에서 충격을 넘어 분노와 참담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건 군의 얼굴에 먹칠을 넘어서 국가에 대한 반역이다. 누군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러나 그들의 충격은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2K94 무기 도입, 비리 거대한 흑막의 실체. 두 번째 영상은 무기 도입 문서, 자재 이동 데이터, 조작된 계약서, 그리고 음성 파일로 구성되어 있었다. 화면에 한 줄의 제목이 떴다. 컷케이크수사 다연장 로켓포 사업 비리 네트워크. 스크린이 복잡한 조직도 중심에는 붉은색으로 이름 하나가 강조되었다. 조경민, 그 이름 아래로 오성회 소속 장군들의 이름이 거미줄처럼 이어졌다. 좌중에서 탄식이 터졌다. 설마 이런 규모였던 건가? 아니, 저건 단순한 부패가 아니다. 조직적인 범죄다. 사람들이 속삭일 때 한서윤은 말했다. K94 사업은 이 나라 방위력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중요한 국가 사업을 자신들의 사적 이익을 위해 도구로 삼았습니다. 그녀가 손짓하자 첫 번째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다. 일단 음성 파일 1 오인호 소장 통화. 예, 알겠습니다. 입찰은 저희가 맞춰놓겠습니다. 장군님, 목슨. 예, 그 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오인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저건 조작입니다, 조작. 그러나 그의 항변은 화면에 등장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성문 분석 결과 문서에 무참히 짓눌렸다. 음성 일치율 99.98%. 방 안에서 비웃음이 터졌다. 99%면 끝이지. 더는 발뺌 못한다. 오인호는 그대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장태식의 부패 가족의 이름으로 숨겨둔 돈. 두 번째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다. 계약 단가. 그건 높을수록 좋지. 그 차액이 우리 몫 아닌가. 하하하. 장태식 소장의 목소리가 크고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장태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다. 거짓말이다. 그러나 그의 울부짖음은 스크린에 뜬 제주 별장, 등기부 등본에 의해 순식간에 가라앉았다. 등본 아래 굵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장태식 소장의 부인명의 매입가, 전액 현금. 관중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부인이 무슨 돈으로 저걸 사. 아니, 이 사람들 대놓고 해먹었네. 군인의 월급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금액이다. 장태식은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의 무너지는 숨소리가 대강당 전체에 그대로 울릴 정도였다.
새 윤병수의 자녀 해외 송금 장학금의 정체. 다음 화면에는 해외 명문대 로고와 함께 송금 내역서가 떴다. 한서윤은 말했다. 이 송금 내역은 방산업체에서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윤병수 준장의 자녀에게 보낸 돈입니다. 영상이 자동으로 확대되었다. 송금액 170파운. USD 받는 사람. 윤병수 준장 아들 보낸 사람. H사 방위산업팀. 관중석의 탄식은 점점 깊어졌다. 윤병수는 책상 위에 몸을 던지듯 기대며 중얼거렸다. 아니야, 아니야. 그건 장학금이었어.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그 돈이 장학금이 아니라 충성의 대가였다는 것을. 오 조경민의 은밀한 해외 계좌 왕국의 금고. 마지막 자료가 스크린에 나타났다. 그것은 조경민이 가장 숨기고 싶어 했던 부분. 해외 은행 로고, 스위스 계좌 정보, 그리고 연속된 거액 입금 내역. 기술 자문료, 컨설팅 비용, 특별 관리 수당. 이 모든 항목이 조경민에게 흘러들어간 검은 돈의 정체였다. 대강당 전체에 단 한 명의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한서윤은 조용히 말했다. 이 계좌는 지난 12년 동안 총 삽시 200만 달러가 유입되었습니다. 숫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가 대장을 꿈꾼 이유는 단순한 권력이 아니라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조경민은 그 순간 모두가 보는 앞에서 무너졌다. 사진처럼 굳어진 얼굴, 움직이지 못하는 손, 입술만 떨리며 반복되는 한 문장. 나는 이런 걸 원한 게 아니야. 그러나 그 말조차 거짓이란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유급 마지막 폭로 룸살롱 대화 녹음. 그리고 드디어 오늘의 결정적인 심판의 칼날이 등장했다. 한서윤의 손짓과 함께 화면에는 어두운 조명 아래 와인잔과 담배 연기가 떠다니는 룸살롱 내부 모습이 나타났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 녹음 자료는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무덤을 파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재생되었다. 1. 내가 대장이 되면 방첩사 따위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어. 내 사람을 안 치면 끝이지. 조경민. 국방개혁 자금 중 일부는 우리 라인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야 서로 살아남지. 서기훈. 한서윤 그 여자는 그냥 밟아버리면 돼. 오인호. 이때 대강당이 폭발했다. 저 미친놈들. 군통수권을 넘보는 건 반역이다. 당장 저들을 끌어내려라. 군인들의 분노는 이제 더는 숨겨질 수 없을 만큼 커졌다. 7 대통령 명의의 체포 명령. 그때 대강당 뒤쪽 문이 모두 열렸다. 검은 베레모, 흰 글자 SDT. 수도 방위사령부 특임대가 전원 무장한 채 일제히 입장했다. 대강당의 공기가 달라졌다. 군인들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행사장이 아니라 법이 집행되는 전장이다. 특임대 지휘관이 단상에 올라 봉인된 문서를 펼쳤다. 붉은직인 대통령 서명 그리고 용맹한 목소리 전 육군 중장 조경민 그리고 함께 범죄에 가담한 오성의 장군들. 그는 선고하듯 말했다. 당신들을 군사법상 국가반역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한다. 팔별이 떨어지는 순간 특임대원들이 오성회에게 다가갔다. 그들의 어깨에 달린 반짝이던 별들이 낚아채어졌다. 이럴 수 없어. 나는 장군이야. 이와 놔 이건 음모야. 별이 떼어지는 소리는 짧고 날카로웠다. 칙. 금속이 떨어져 바닥을 구르는 소리. 딸랑. 조경민은 마지막 별이 벗겨지자 마치 척추가 꺾인 사람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는 떨리는 눈으로 한서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연민도 분노도 없다. 오직 끝을 보러 온 그림자의 얼굴일 뿐. 조경민은 입술을 떨며 속삭였다. 왜 나를 이렇게까지. 한서윤은 그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 당신이 선택한 길입니다. 그 말과 함께 그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다. 철컥. 그리고 조경민 왕국의 마지막 숨결이 그 소리와 함께 사라졌다.